사법부를 향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년 3월 드디어 대법관이 교체됩니다. 중요한 건 이번에 공개된 후보 명단을 보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후보를 출마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사법농단 속에서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재판을 연기하며 진실을 지켜냈던 판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정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그동안 우리에게 기울어진 운동장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검찰의 억지 기소를 받아주던 곳, 정치적 편향성으로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던 곳이 바로 법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 39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명단이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 했던 숱한 재판 속에서 법적 양심을 지킨 판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정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재건 판사입니다. 정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검찰과 보수 언론이 쏟아내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법리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그의 용기와 법조인으로서의 소신이 확고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이재건 판사는 대법원장인 조희대가 벌였던 희대의 판결, 대선 직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의 재판을 맡아 기일을 연기하며 무리한 재판 진행을 막았던 인물입니다. 이것을 두고 보수 진영에선 보훈 인사 아니냐, 코드 인사다라며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들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정상화입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정치 검찰의 계획에 잘 따라와주던 판사들이 승승장구해왔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사들이 대법관이 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입성하는 것이야말로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정권 차원에서도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번 대법관 인사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나쁜 선례를 끊고 정의롭게 판결하면 결국 국민과 역사가 알아준다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정재호 판사와 이재건 판사 같은 분들이 대법관이 되어야만 억울하게 기소당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건 특정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닌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홧발이 국회를 유린하고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던 긴박했던 순간 대한민국의 인권과 헌법을 최후의 보루로서 지켜야 할 대법원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는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숨어서 회의를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죠. 민간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조차 즉각적으로 이 계엄은 불법이며 위헌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투쟁에 나설 때 헌법기관인 대법원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답변을 보면 명확하게 위헌이다, 내란이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요리조리 말장난으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고 법관들의 민낯입니다. 추후에 여론이 악화되자 부랴부랴 입장을 내놨지만 그것은 사후 처리일 뿐입니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작동하지 않는 사법부가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들이 침묵했던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국민과 같은 위치에 있는 봉사자가 아니라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 계급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판사니까, 우린 엘리트니까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비겁한 엘리트 의식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사법개혁과 법원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판사들의 썩어빠진 특권의식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판사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 것이 아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법부의 행태는 전혀 다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뭉개고 국회의 입법권도 무시하며 오직 검찰 권력과 결탁해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선 그 민낯이 드러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유례 없었던 재판 속도를 보여줬고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짧은 시간에 2심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 했습니다. 이런 행태들을 보더라도 사법개혁과 법원개혁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전선이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움직임입니다. 윤영호 전 보좌관의 입을 통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 하필 지금 대법관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시점에 왜 뜬금없이 통일교 로비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전형적인 검찰의 물귀신 작전으로 고도의 정치 공작입니다. 통일교 측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폭풍전야입니다. 자신들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고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여권을 향해 은밀한 협박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치검사들은 민주당을 흔들고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확인되지 않는 진술을 언론에 흘립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여야 게이트 정치권 전체의 비리라며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네 라며 정치 혐오에 빠집니다. 바로 이 정치 혐오와 양비론이야말로 기득권 세력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끊고 등을 돌릴 때 그들은 가장 안전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영호가 본인조차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발 루머가 기정사실인 양 보도되는 현실, 이것이 바로 검찰 독재 국가의 현주소입니다. 검찰 개혁을 늦추고 특검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기 위한 그들의 발악입니다. 전재수 의원을 향한 의혹 제기는 공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뻔한 수작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검찰이 쳐놓은 프레임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입니다. 참여는 시민의 몫이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입법부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사실 공표를 막고 공작 수사를 주도하는 검사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은 대법관 교체라는 희망적인 뉴스와 그 이면에 있는 사법부의 엘리트 카르텔, 그리고 검찰의 교묘한 공작 정치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사법부는 그들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법관 인사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시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과 속 시원한 팩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